한동안 포근했던 날씨 탓에 불어오는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도 좀 춥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찬바람이 매서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상캐스터 영상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추워 보이거든요. 오늘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어제는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상대적으로 추위가 좀 더 심하게 느껴졌었다면 네. 오늘은 실제로 평년보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밤사이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와서 수은주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내려갔고 강원도 철원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상을 웃돌았던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2.6도, 부산이 영하 1.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기온은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영상 1도, 대전이 0도 안팎에서 머물면서 계속 춥겠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를 밑돌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충청과 호남에는 또 많은 눈이 쏟아졌고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 현재까지 눈은 얼마나 쌓였나요? 네, 어제 추위도 추위였지만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눈구름들이 찬바람을 타고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눈을 많이 뿌렸는데요. 특히 어제 충남 서해안과 전북 내륙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눈구름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제주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 전북 정읍에 22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부안 20cm, 광주 9.5cm 등 주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은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호남 일부 서해안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눈이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남부지방의 기온도 영하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밤사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따라서 어제와 오늘 눈이 많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눈이 녹다 얼다를 반복하게 되면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시설물은 눈을 되도록이면 빨리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추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춥다고 저희가 사실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위가 몰려왔단 말입니다. 자, 이번 추위가 반짝 그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건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추위는 한겨울치고는 아주 큰 추위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겨울에는 아직까지 한파특보가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또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오늘이 17일인데 작년 12월 17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1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예년과 비교하면 올겨울은 다소 포근한 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워낙에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탓에 오늘 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일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강원도 철원 영하 9도 등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나들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만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기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겨울치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같이 이제 추운 날에는 체감온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좀 더 낮게 느껴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기온하고는 실제로 얼마나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여름에는 불쾌지수, 또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일기예보에서는 참 빠질 수 없는 단어들인데요. 그만큼 우리 몸이 느껴지는 온도하고 실제 바깥의 온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날 일기예보에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해서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엄청 추울 때가 네. 있습니다. 그런 날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바람이 좀 많이 불었을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약 기온이 오늘 아침과 비슷한 영하 5도일 때 바람이 초속 6m로 불게 되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온이 영하 10도이고 바람이 초속 2m로 불게 되면 체감 온도는 그대로 영하 10도에 머물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기온이 영하권에서 바람이 초속 1m가 증가하게 되면 체감 온도는 대략 1에서 2도가량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체감 추위는 기온보다는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일기예보를 들으실 때는 기온도 기온이지만 내일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다음날 추위 대비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뭐 CG 봤는데 네, 그래픽 보니까 정말 추워 보입니다. 이모티콘이. 네, 뭐 바람 불 때 그러면은 바람이 불 때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체감 온도 올리는 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겨울철은 온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까지 불게 되면 야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대비만 잘 해 나간다면 확실히 덜 추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위를 이겨내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바로 내복을 입는 것입니다. 내복은 체감 온도를 최고 3도가량 올려줄 수 있습니다. 내복이 좀 불편하다면 카디건을 입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두꺼운 겉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많이 껴입을수록 좋습니다. 공기는 열의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공기를 두고 가장 좋은 단열재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겨울철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소위 뽁뽁이가 예. 공기만으로 단열을 하는 건데요. 이처럼 얇은 옷을 많이 껴입으면 몸과 옷 사이 또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도리나 머플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목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그대로 노출된 탓에 추위에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무려 5도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운 날보다는 요즘처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체온 유지를 잘 하셔서 올겨울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